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AI 업계 지각 변동. 요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계속 변하는 뉴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챗 GPT, 정말 유명한 그 AI 그 기술의 그 개발사 이름이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 창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했고요. 이것도 참 이례적이긴 한데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갑자기 뭐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미국 대학생의 10명 중 9명이 그 리포트를 쓸 때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일명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AI의 모든 한계를 이제 깨게 되는 뭐 그야말로 인간의 두뇌를 필적하게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생성형 AI 챗 GPT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챗 GPT의 개발 주역이었던 과거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샘 올트먼. 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사회로부터 전격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샘 올트먼에 대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사회에서는 왜 샘 올트먼을 해고를 하게 됐느냐. 샘 올트먼이 좀 너무나 빠르게, 핵심은 의사소통에 솔직하지 않다였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인공지능 AI를 개발할 때 있으면은 인간과의 나중에 뭐 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든가 도덕적이라든가 여러 또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샘 올트먼은 너무나 빨리 치고 나간다. 저게 해임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자 샘 올트먼이 좋다 나가겠다라고 박차를 하고 나갔는데 박차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엄밀히 말하면 이 여기도 생성형 AI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챗 GPT, 오픈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샘 올트먼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MS CEO가 뭐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그 트위터 X를 통해서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환영한다라고 했고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어제부터 또 뉴스가 바뀌게 됐는데 저렇게 샘 올트먼이 나가겠다라고 하자 기존의 오픈 AI에 있었던 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우리도 나가겠다. 샘을 따르겠다. 샘을 따르겠다.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그러면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입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또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고 발표 5일 만에 다시 이 오픈 AI 이사회가 아니다. 다시 샘 올트먼을 해임을 취소한다. 다시 복귀해라라고 또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됐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을 하면서 2명의 인재를 또 오픈 AI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브렛 테일러라는 전 세일스포스 공동 CEO 그리고 또 한 명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맞습니다. 뭐 레리 서머스입니다.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 쪽의 대관 업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많은 좀 찬반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저 챗 GPT의 개발과 생성형 AI 발전에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 몇몇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는 그동안 뭐 10, 50으로 개발이 됐다면 완전히 샘 올트먼에게 전권을 줘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침없는 AI의 발전, 그것은 결국 인간을 위협하게 되겠다. 근데 이런 주장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샘 올트먼이 그런 어떤 이사회에 제약 없이 잘 될 테니까 앞으로 AI를 통해서 또 좋은 세상 되겠지. 이런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와중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래저래 호재를 안게 된 겁니다. 뭐 기존에도 뭐 협력업체로 좋았고 저렇게 한번 샘 올트먼한테 긍정적인 한번 이미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과 MS의 관계는 뭐 다시 AI, 더 좋아지겠죠? AI로 들어갔지만 돈독해지는 거네요. 또 다른 AI 대표주입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좀 좋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AI와 밀접하다. 왜?
AI를 돌리려면 프로그램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를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 칩을 만드는 곳이 엔비디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뭐 주가가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매출이 181억 달러가 넘었어요.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거의 4달러 이상. 그러니까 예상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매출과 실적이 나와서 네.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실은 이 다음부터 또 엔비디아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 실적은 좋았는데 네. 주가는 반대로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떨어졌고 네. 오늘도 하락이 됐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뛰어난데 3배가 넘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배 이상 나오는 폭증인데 네. 왜 주가는 오히려 발표 후 떨어졌을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실적을 쭉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런 놀라운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의 거의 4분의 1, 25%는 중국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근데 이 발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최근에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예.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AI 같은 부분은 전략 산업으로 편입을 해서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AI의 거의 매출이든 이익이든 4분의 1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저 중국계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실적은 나쁘지 않겠느냐는 이제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옵니다. 중국 수출 제한 영향이 엔비디아에 네. 그대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오픈 AI 그 얘기는 거의 소설로 써도 될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OTT에서 영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드라마 관련 회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초록뱀 미디어 상장 폐지. 드라마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 만든 게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실 근데 드라마 히트작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라는 이제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예. 이름 자체도 특이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저 이름이 되게 각인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 또 나의 아저씨.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추노라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주몽. 예. 주몽은 아시나요? 주몽 알죠? 주몽까지. 예. 시청률이 대단했죠. 근데 네네. 또 이제 MZ 세대 좀 주몽을 모를 수도 있고. 요 이제 작품들이니까 꽤 오래된 역사에 뭐 남는 한 획을 그은 드라마 제작사인데 예. 최근 당국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주식 거래는 6월 말부터 정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나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너 리스크입니다. 예, 오너인 이제 원영식 전 회장이 될 텐데 사유가 많아요. 일단은 뭐 배임,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 조작,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빗썸이라는 곳의 주가 조작에도 또 관여한 부분, 아하. 또 라임 사태에도 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러니까 통칭을 하게 되면 네. 이 오너의 리스크, 오너 리스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는 일단 당국에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것만 빼고 보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컨텐츠 제작사니까 네. 드라마 같은 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네. 나의 해방일지나 나의 아저씨는 최근 좀 히트작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네. 요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예. 했었고요. 팬이셨던 것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네네. 매출도 잘 나왔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또 보니까 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3분기 실적 같은 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14% 이상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58억이 됐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과연 상장 폐지를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한켠에서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초록뱀 미디어에 들어가 있는 소액 주주들도 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좀 보면 예. 당국이 내린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되게 되면 마지막 7일간의 그 거래를 한번 풀어주고요. 그때 매매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의 신청을 보고 다시 받아서 이거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 폐지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의 신청에 따라서 과연 이제 당국에서 저 철구분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그게 끝나면 이제 상장 폐지로 수순으로 접어드는 최종 거죠. 결정이 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또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년 코스피 2,800 간다. 다음에 물음표가 붙어있긴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2,500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아지는 분들 많았는데 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전망했냐가 중요할 것 아, 아니겠습니까? 뭐 현존하는 세계 1위 정철진 투자은행, 예. IB라고 하죠. 예.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런 내년 전망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코스피는 2,800까지 갈 수 있다. 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2,500인데 이제 내년에는 뭐 2,800을 예. 간다라는 건데 근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순자산 대비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 아, 저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한 회사가 있어요. 네. 회사를 지금 팔아요. 땅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예. 그렇게 나온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현재 주가의 시가총액을 비었을 때 그 네. 비율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의 수준은 어느 거냐?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다 팔아도 예. 현재 주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PBR은 세계 증시가 0.9배 이상. 이론적으로는 한 배가 되는 게 맞겠죠. 주가와 자산이 가치가 지금 되니까. 청산 가치가. 예. 그래서 0.8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내년에 성장성과 이익 전망도 괜찮다. 이거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네. 성장률은 2.3%지만 기업 이익은 상당 부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2,800 간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전망하느냐 중요한데 그렇죠. 믿을 만한 기관이 네. 전망을 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년 우리나라 그 GDP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경제 네네. 성장률은 2.3%. 뭐 이거는 근데 특별하게 더 높게 준 거는 아니고 아, 예, 예. 웬만한 경제 연구소가 한 2%대, 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뭐 네. 내다본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세계 네. 증시에서도 같은 뷰를 갖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가 우리는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빠르면 2분기 초, 그러니까 여름 전에도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가 좀 다른데요. 원래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 때는 주가도 떨어지는데 골드만삭스는 약간 예외적으로 내년에 나오게 될 금리 인하를 좀 호재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은행 역시도 내년 한 2분기께 5월, 6월께에는 금리를 내리게 되고 네. 이게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전망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오른데라고 했으니까 저같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 줬는지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가. 크게 이제 반도체, 아, 네. 반도체도 AI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예. AI와 연관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 배터리를 이제 첫 손에 꼽았는데 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인터넷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통신 다 해요. 다 하라는 예, 거예요. 다 하는 유망 업종을 했는데 예. 저는 여기에 없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에너지 부분.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좀 내년에 좀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저의 생각도 하나 여기 덧붙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해서요. 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거래 정지, 2번 상장 폐지, 3번 정리 매매. 아까 초록뱀 미디어 얘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주제입니다.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